과연 2021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미달러 가치가 어떻게 왜곡이 되어져 있고, 이 미달러 가치의 왜곡 현상이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본 내용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난 이제 공개 방송에서 미 연준이 2021년 07월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5% 수준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 이때가 바로 미국의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미국의 물가 상승 현상을 기준금리가 아니라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서 제어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공개방송에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하기는 했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나게 됐는데, 이전에 이제 살펴본 바 있듯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정확히 이제 급등세가 시작이 된 게 시초점이 2020년 3분기예요. 2020년 4월에는 미국의 실물 경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멈춰서게 됐고, 미 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실물 경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게 되면 자동차 엔진 회전 속도가 급감하는 것과 같이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급감하게 되게 되는데, 2020년 상반기서부터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해 왔고, 이에 따라서 3분기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경제의 바스켓에 코로나19라는 이 글로벌 전염병이 구멍을 만들게 됐고,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유동성이 점점 임계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여기에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추가 유동성 공급이 진행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다시 미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임계 수준에 2020년 3분기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즉, 이후에도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되어져 왔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시중 유동성 규모가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특히 2021년 3월서부터 2%를 물가가 넘어선 다음에 5%대를 7월 전후로 유지했다. 그 뒤에 급등세가 나타나게 됐어요. 여기서 미 연준은 2021년 7월에 미국의 물가 현상이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죠. 미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공급망 변목 현상, 즉 상품을 원하는 곳에 상품이 제대로 제때 배송이 되지 못하게 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공급망 변목 현상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때문에 곡물의 가격,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물가 급등세가 자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제 표기를 했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고, 미국의 물가 급등세에 대한 영향은 급등이 충분히 된 이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자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 때문에 미국의 고물가 현상, 물가 급등 현상이 악화된다. 이거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 왜 미국의 물가 급등세가 출발되게 되는지 시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거짓된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 미 연준은 계속해서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공급망 병목 현상,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2020년 2월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전염병에 감염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가 멈춰서게 됐고, 미국은 4월에 멈춰서게 됐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2월 이후에 중공으로부터 감염되게 되면서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미국의 공급망 변목 현상이라는 것은 2020년 상반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미 연준의 말처럼 공급망 변목 현상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고물가 급등세가 나타난다. 아니, 공급망 변목 현상이 2020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고, 특히 당시의 공급망 변목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했었는데, 당시의 물가는 0.1%, 0.6%, 1%, 1%대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됐죠. 그래서 미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공급망 변목 현상 때문에 지금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맞지 않는 헛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가?
2020년 3분기에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끝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된 다음부터 2021년 3월에서부터 미국의 물가가 2%를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뒤에 한동안 2021년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계속 5% 수준에 머물렀었죠. 이때가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골든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미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일시적이다. 즉 여기서 이와 같이 일정 기간이 누적돼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일시적이라고 정책적인 판단 오류를 미국의 중앙은행과 행정부 모두 잘못 정책 판단을 내리게 된 결과 제때 제어해야지 될 때 제어를 못한 채 이와 같이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공급망 병목 형성 때문도 아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충돌 때문에도 발생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고 지금이라도 이 물가의 급등 현상을 제어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적인 잘못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바로잡으면 문제가 되지 않냐. 근데 이 뒤에 지금까지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정책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그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책 진행에 따라서 실물경제에 좋지 아니하는 현상이 경제지표로 측정이 되게 될 때 그 경제지표 값을 왜곡시킨다. 그 장본인이 계속해서 지금도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 그 국가는 굉장히 불우해지게 되게 돼요. 근데 지금 미 연준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물가 급등세를 제어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놓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무엇을 해왔습니까? 여기에 미 달러예요. 글로벌 이제 미 달러 인덱스가 되게 돼요. 여기에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미국의 물가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미 달러 가치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2021년 9월에 미국의 물가가 5%, 5.3% 수준 정도로 나타냈었는데 얘가 이후에 9월을 넘어서게 되면서 10월부터 6%가 넘어가고 급등세가 진행이 되게 됐는데 이 시기에 미 달러 가치가 점점점 붉은 박스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현상이에요. 물가가 급등세가 나타나게 돼요. 즉,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대로 돈의 가치는 떨어져야 돼요. 얘가 올라갈 게 아니라 물가의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면 떨어져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시각자료를 좀 더 편하게 보게 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돈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반대로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게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은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2021년 9월에서부터 돈의 가치가 도로 올라가요. 이 2021년 9월이 바로 미국의 물가가 5%대에서 6% 이후에 급등세로 전환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2021년.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중앙은행과 그 파월 중앙은행장은 자기네들이 미국의 물가 급등세가 추세적으로 증가되는 것임을 2020년 3분기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료됐다는 경제지표를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한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료됐다는 것이 미국 경제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가의 급등세가 일시적이라고 이때 잘못 오판을 내렸고 여기서 더 재질이 안 좋은 것은 이 뒤에 물가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반대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불황이 지속했으니까 미 달러가 굉장히 많이 공급됐는데도 불구하고 미 달러 가치가 6%를 넘어가면서
미 달러 가치가 내려가야 되는데 강세 현상을 만들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급등되는데 미 달러 가치가 시장의 본래의 흐름대로 하락하게 됐다면 지금의 미국의 물가의 이 실적이 8.5%가 아니라는 거죠. 8.5%가 아니라 거의 뭐 9%에서 10% 사이까지 원래대로라면 측정이 돼야지 되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의 정책 오판을 가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물건의 가격이라는 경제지표의 실적이 체크되는 저 급등세를 둔화시켜 놨어요. 굉장히 재질이 안 좋은 거죠.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도 아니고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 때문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자기네가 만든 통화정책이 미달러 유동성의 임계 수준을 2020년 3분기에 넘어섰다. 이 의미를 파악을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1년 7월 전후로 미국의 물가가 5%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를 했을 때가 최적의 물가가 추세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이후에 더 급등하지 않도록 보유자산 매각이라도 또는 매입 규모라도 줄이게 됐다면 충분히 제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놓치게 된 거죠. 분명히 우리는 눈으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시절에는 유동성이 증가됐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2021년 9월 미국의 물가가 마지막으로 5% 수준을 유지했었던 9월 10월로 가면서 6% 급등세 현재 8% 넘어서는 급등세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해 봐야지 돼요. 2020년 상반기 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멈췄었을 때 그 시기에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는 미 달러 선물을 가지고 조작질을 하는 투기 세력들이 나타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미 달러 가치가 하루에 막 출렁출렁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당시에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은 실물 경제의 물물 교환의 매개체인 미 달러 가치가 이와 같이 변동폭이 커지게 되게 되면 실물 경제의 정상적인 물물 교환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미 달러 가치가 안정될 때까지 미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게 됐죠.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미 달러 가치를 감히 이와 같이 조작질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메이저사는 존재하지를 않는다. 미 연준이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만이 미 달러 유동성 증감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고 여기에 다른 뭔가의 투기 조직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미 연준이 그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 왔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재 2021년 9월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미 달러 가치의 인위적인 조작 강세라는 것은 미 연준이 분명히 개입됐을 뿐이 없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미 연준만이 이와 같이 2021년 9월에서부터 현재까지 미 달러 가치 인위적 강세 현상을 조작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 글로벌 메이저 투자사들이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글로벌 메이저 투자사들 이들을 쉽게 통칭해서 부르게 되면 한먼이라고 부르게 되게 되고 이들이 미 연준이 이와 같이 조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대 베팅을 통해서 미 연준을 곤란에 빠뜨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거예요. 미 연준이 2021년 9월 이후에 미 달러 가치의 조작질을 하고 있던 시기에 글로벌 메이저 투자사들은 뭐 했는가? 여기에 나스닥과 미 달러 선물 상대 강도를 나타나게 됐고 2021년 9월 이후에 이와 같이 미 달러 가치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상품들은 주가 지수들은 약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달리 표현하면 하방 베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2021년 9월서부터 미 연준이 미 달러 가치의 조작질을 하게 됐고 글로벌 메이저 투자사들은 시장을 하방 베팅을 늘리게 되게 되면서 거기서 이득을 챙겨줘 왔다. 즉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이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는 고가 한머니들이 일부가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맞게 되면서 특히 글로벌 메이저사들은 하방 베팅으로 돈을 벌게 되고 미 연준의 파월 의장과 미 행정부는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잘못 판단 내린 것을 덮을 수 있도록 미국의 물가 실적에
급등세 감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달라 같이 강세를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니,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저거를 감춘다고 니네가 언제까지 감출 수가 있게 되겠냐? 근데 글로벌 경제 속에서는 기업들의 이익이 충분히 증가가 되게 되면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의 물량이 또 증가가 되게 되고 약간의 이제 시차가 발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게 되었지만 어느 임계 수준까지 미국의 기업 이익이 증가되게 되면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산업 자체적으로 물가가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게 되는 임계 수준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미 연준은 산업 자체적으로, 실물 경제 자체적으로 물가가 제어되는 그 시기까지 미국의 물가 실적을 미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강세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왜곡을 시켜서 시간을 벌려는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게 달성을 하지를 못하게 됐죠.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됐고 보유자산 매각 시기를 앞당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2021년 9월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미 연준과 글로벌 메이저 투자사들이 꽁짝꽁짝 차표 한 장 손에 쥐고 자기네들 이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돈을 벌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은 현상이 미국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시그널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워낙에 미국의 실물 경제 개선세가 강력한 조건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서부터 2021년 9월서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이 시장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주기상에서 역사적 평균 속도, 즉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매우 강력한 조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왜곡된 미달러 가치 강세와 그에 연동되는 하방 베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평균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은 다행히도 미 연준 파월 의장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짭짤하게 돈을 벌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공개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